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했었던 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도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네. 진짜 그때 이것도 엄청난 한 2년 정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냐 마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작년 상반기 때부터 그렇죠, 이제 실제로 추진할 거다 뭐다 얘기 나오면서 얘기 나왔었고, 개정을 한 거는 8.16 때 이제 개정을 했었고, 네. 그러고서 2019년도 11월 6일에 네. 1차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지정을 한 게 12.16 대책 때 지정을 했었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빠쇼님이랑 작년에 12.16 대책할 때 분양가 상한제 뭐 현실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다음에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도 하려고 하면 할 얘기들은 되게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수색 증산에 대해서만 포커스로 한번 맞춰서 볼게요. 12.16 대책에 지정된 데 보면 수색동과 증산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평구 7개 동 중에서 네네.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피했냐? 네.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8월 12일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로 돼 있었던 게 입주자 네. 모집 공고 승인일로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소급했죠. 실제로 구역 지정되고 말이 많다 보니까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네네. 11월부터 6개월이니까 11월, 12월, 1, 2, 3, 4, 4월 달까지죠. 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4개 구역이 현재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이라 했잖아요. 네. 철거도 3개 구역은 아예 다 끝났고 1개 구역은 이미 착공도 시작했고 하나는 거의 99% 멸실, 철거가 다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싹 피하게 되는 거죠. 수색증산 뉴타운 이미 분양한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 지금 현재 진행된 대부분의 구역들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는 구역들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구역도 있죠. 네. 증산 5구역도 그렇고 수색 8구역도 분양가 그쵸, 상한제 그쵸. 지정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얘네들도 피해 가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네네. 여기에만 적용되는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가 사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냥 분양가 상한제 되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일단은 그냥 규제 받고 뭐 타격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정비 사업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비례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네. 뭐 종전과 종호가에 대한 비교해서 사업성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 비례율을 결정하는 거는 일반 분양가다. 그렇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조합 분양가가 고정 가격이고, 사실 건설 비용도 사실상 픽스고, 실질적으로 비례율 변동은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을 얼마나 잘하냐가 비례율의 성패를 가르는 건데, 여기서 일반 분양이 단순히 일반 분양가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측정한 예상 일반 분양가가 있어요. 걔보다 잘하면, 걔보다 잘했을 때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걔보다 못하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측정할 때 예상한 일반 분양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일반 분양을 뭐 10억에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고 칠게요. 네. 그럼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를 8억으로 한 게 호황된 게 아니었죠. 그렇죠. 10억에 당연히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억에 분양을 못해요. 분양가 상한제 진짜 적용이 되고, 이거 분양가 상한제로 뜯어보면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많지만, 진짜 언론에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분양가 팍 칼질 당했다고 가정할게요. 네네. 반토막이 나서 네. 5억으로 분양하게 되면 네. 8억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5억에 분양하면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보다 3억이 떨어졌잖아요.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또 다음에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 자체를 5억에 해놨어요. 5억에 분양하면 안타깝죠. 10억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를 분양 못한 거가 안타깝긴 하지만 비례율 자체는 변동이 없단 거예요. 네네. 이게 핵심인 거지.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좋고, 우리가 이익이 남한테, 뭐 남이랑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로또 청약 주면서 하는 거 배 아프긴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내가 투자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몇 억씩 더 나오는 거를 걱정하지, 네. 돌려받는 건 지금 뭐 그쵸, 관심사항이 그쵸. 아니란 말이에요. 네.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추가 부담금이 과연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핵심은 비례율이고, 이 비례율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알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네. 예상된 일반 분양가 자체가 워낙 낮았었던 거죠.
얘네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었을 당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뭐 신축 아파트 시세 그대로 막 분양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수색 증선 뉴타운 인근에는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당시는 없었다. 없었죠.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놓은 거예요. 음. 수색 4구역 얘는 분양도 아예 다 끝났어요. 일반 분양을 아예 5억 6천 엄청 싸게 했었죠. 부럽다. 그때 5억 6천을 받았었으면 대박이었는데 네. 수색 9구역도 일반 분양 끝났죠. 7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야, 이것도 부럽다. 그렇죠. 얘네 자체도 예상된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분양 못한 데들 6구역, 7구역, 수색 13구역, 증산 2구역 이렇게 봤을 때 수색 6구역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수색 9구역만 해도 7억에 분양했는데 네네. 아무리 분상제가 설령 막 이때 타이밍을 놓쳐서 막 걸려도 얼마에 분양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가 분담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다라고 하면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했느냐 이게 포인트고 예상된 일반 분양가를 좀 허황되게라는 표현은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잡아놓은 구역들도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양될 거라고 보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역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분상제 적용되냐 안 되냐 현실적으로 체크해볼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대부분 분상제도 실제로 피했고 설령 적용받는 구역 같은 경우도 워낙 예상된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할 수 있죠. 수색 4구역부터 증산 5구역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 분양가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세대수부터 해가지고 네네. 앞서서 얘기해드리자면 현재 물건이 없어요. 수색 증산 뉴타운 대부분 구역들이 물건이 없다. 왜냐면 분양을 앞두다 보니까 네. 소유자들이 분양하면 더 올라갈 거야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안 팔고 물건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면 얼마 정도다. 실제로 일단 물건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수색 4구역부터 보면 지금 현재 12억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33평이. 예. 지금 6구역,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앞두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프리미엄이 현재 지금 뭐 5억에서 뭐 6억 정도 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 성수 1지구 네. 지금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8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블된다 이런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프리미엄들 강북의 지역들 싹 서열을 매겨놓으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데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6억이라고 해도 별로 안 높네라는 견적이 나오거든요. 총매가로 봤을 때도 현재 그러면 11억 그리고 가장 대장주라고 했을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도 12억 정도의 추가 부담까지 부한다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완공되면 15억 정도 본다 했을 때 내가 3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겠네. 부동산 시장이 더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네. 증산이다. 마지막 정리 페이지. 포인트 4가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7광역 중심지로 각종 개발 호재가 많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뉴타운 완성이 빠르다. 앞서서는 안 했었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라든지 봤을 때 몇 개 구역들 일부 구역은 입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역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가 네. 최종 시너지가 완성되거든요. 그렇죠. 수색 증산은 대부분의 속도가 다 빠르기 때문에 네. 뉴타운 완성이 빠르다. 올해 분양하는 것만 입주해도 거의 뭐 완성된 모습을 잘 보이겠는데요. 한 5년만 지나가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파트층이 쫙 들어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분양이 몰리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수색 증산이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되게 좋다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색 증산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단점들과 방향성까지 다 엮어주셔갖고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입지는 아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올해 조금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관심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좀 선택을 해봅니다. 아무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든 입주권을 사시는 분들이든 그냥 부럽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예.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도 허그 규제는 받잖아요. 네. 분양가가 되게 쌀 거란 말이에요. 쌀 거죠. 당첨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가점 높겠는데. 아무튼 하여간 무주택 가점 높으신 분들
아무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진짜 나오실 때마다 감동을 주셔갖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날짜 정보 가지고 또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뭘 할까 하다가 수색증산을 좀 거창하게 했는데 네. 다음에도 이에 못지않은 데를 어디를 얘기할까 좀 고민이 많네요. 그리고요.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이요. 이게 좀 시세가 좀 낮은 것들 찾는 분도 많지만 난 비싸도 상관없어. 좋은 거 추천해줘.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아예 확실하게 좋은데 이렇게 비싸도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한남, 성수, 성수. 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교남 뉴타운하고 흑성 뉴타운하고 아이언 뉴타운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윗단계잖아요. 그쵸. 윗단계는 왜 윗단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컨셉은 그럼 왜 이렇게 비싼데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목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못 나와.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